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용문동, 한방동, 갈마 1동, 갈마 2동 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대한민국은 파리올림픽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어느 때보다 체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단은 최소 인원으로 최다 메달을 달성하며 금메달 순위 8위에 쾌거를 거둬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새 역사, 파리의 기적이라 불리며 국민에게 큰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전 출신 선수들의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의 큰 선전은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랑이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체육은 이렇게 개인에게 그리고 지역과 국가에게 각각 서로 다른 깊이로 행복과 기쁨, 때로는 감동과 영광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역할로 자리 잡은 체육과 문화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혹시 지난 여름에 파리올림픽에서 기억나는 한 장면이랄 게 있으실까요? 우리 대전 출신 펜싱 선수 오상욱 선수하고 그 펜싱 팀이 선전한 거 안세요? 탁구에 또 그 신유빈 선수 이런 건 재밌게 봤습니다. 예, 명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김우빈 선수가 수영 역사상 12년 만에 메달권에 진입할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그 뒤에 정말 많은 수영장이 더욱 많은 주민분들로 붐볐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영장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민원도 많이 시달렸는데요. 구청장님, 이러한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남성공원 체육관에 수영장이 있고요. 서구 국민체육센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저동에 있고요. 도마실에 있고요. 그 시에서 운영하는 갈마동에 국민생활체육관 평송 있고, 다만 이제 우리 구청사 인근에 있는 그 건강체련관이 이제 안전 문제로 이렇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주위 지자체 중에서도 으뜸으로 다양한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분들의 수요에는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분 동의하시나요, 부총장님? 그렇죠. 저도 늘상 주민들을 대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될수록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또 장애인들도 재활하는데 수영이 좋죠. 다만 이제 그 건립과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제약이죠. 네, 방금 답변에서처럼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그리고 노인 분들의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수영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서구 노인지회 이전에 대해서도 수영장을 함께 건립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맞지요, 부총장님? 네, 가급적이면 많은 그 시비나 국비를 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이양 사업이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을 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마 변동에 2만 5천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그런 문화 시설이 부족했어요. 도서관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창의 체험관이다. 그거를 이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그건 어쨌든 체육시설 해야 될 얘기하고 것이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예. 수영장은 이제 그 3구역에 우리가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도 변동 행정복지센터도 지어야되고 노인지회도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계정동의 국민체육센터와 돈마실 수영장 사이에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어서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또 정부의 재정 투영자를 또 받으면서 그런 과정을 또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예, 이러한 지자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고민은 실은 문화복지 차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을 혹시 아시나요? 문화복지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예. 문화복지는 95년도에 정부가 들어설 때그 표방했던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주민분들의 높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된다. 그 사안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최근 현 정부에서도 문화복지를 늘리겠다. 촘촘한 문화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체육시설 증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체육 증진을 통해서 국민분들이 건강해지면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에서 납부돼야 되는 사회적, 경제적 그런 소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혹시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아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정부가 좀 단견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데는 그 다양한 그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하면서 그것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인프라는 별도의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 지원을 안 하는데 단견인 거예요. 이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 생활체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건보료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는 아마 전문 기관에서 만들어내야 그게 정상입니다. 네, 이미 뭐 수많은 데이터들로 명제화되어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 혹은 체육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지금 우리 구가 많이 체육시설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체육시설 이용함으로 인해서 건강해지셔서 그게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주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 위한 요인이 필요하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계시죠. 제가 표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다양한 할인 품목 중에 중간에 3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50% 할인이 있습니다. 이게 서구는 대부분의 시설, 모든 시설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현 정부도 그렇고 대전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다자녀의 기준을 2인으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체육시설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문화체육시설 이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감면자 대상에 따른 감면자를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 위탁받은 그 기관에서 자꾸 매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 수영장의 경우에 보니까 대전이 평균 52,000원이고 월, 세종이 6만 원, 서울 광진구가 77,000원인데 좀 저렴한 편이죠. 저렴한데 할인을 하게 되면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적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지금 유예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죠. 아무튼 그럼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근데 그 민간 위탁되는 시설의 그 계약 기간이 좀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회계사가 한번 회계 원가 분석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가 분석도 좀 하고 그리고서 어느 정도 수익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범위에 하에서 해야 되겠죠. 그 대전시는 지금 다자녀 2인으로 하향하고 이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대전시요? 네. 그건
알아보신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할인 혜택을 바로 즉시 적용을 했습니다. 대전 시민 따로 있지 않고 서구민 따로 있지 않는데 같은 서구민이 대전 시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2인 다자녀인 경우에 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서구민이 서구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다자녀 3인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행정 불균형이 하여튼 벌어지고 그 있죠.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시는 바로 반영을 해줄 수 있었는데 우리 구가 반영되지 못했던 가장 주요한 사유를 뭘로 꼽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민간 위탁 받은 사람하고 사전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재정을 투입을 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충분히 분석이 안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대변하고자 하시는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청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구청장 입장에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할인 요인들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더 많이 폭넓게 이용하시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당장 해주실 수 있다. 방향은 뭐 맞은 말씀이고요. 방향은 맞는데 그 시점은 시기와 문제인가요? 폭의 문제는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구청장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는 겁니다. 공감해요. 방향은 맞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번 실무진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해석과 판단으로는 시의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어서 시설공단에서 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결손 부분, 적자 부분을 세수로 일단은 메꿀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위탁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자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중간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개인 회사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반영해 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위 지자체, 세종이라든지 유성 같은 경우에는 적자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자 보존을 통해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게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적자 보존에 대한 논의라든지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향후에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한테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보다 그 효율화되기는 어려운 거에 대한 저는 인식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 지자체가 직접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보다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은 좀 더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우리 체육시설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 체육시설,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체육시설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을 민간화했을 때 우리 구가 지금 얻고 있는 효율성은 뭘로 그럼 판단하십니까? 가장 큰 효율성이 뭐가 있죠? 지금 우리가 저 위탁할 때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받고 위탁을 주잖아요. 큰 수선 같은 건 우리가 하지만 더 이상 그 대전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재원을 투자하는 거는 그런 거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재원의 효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운영의 효율보다는 재정 효율성을 중시 보시는 건가요? 그게 운영의 효율성과 연결된다는 그런 그 확실한 그 원인과 결과가 있나요? 아니 구청장님의 인식과 구청장님 그 저 기본적으로 제 그 공공 부분은 민간 부도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사회복지라든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공공이 직접 해야죠. 그렇지만 민간이 위탁 줄 수 있는 부분은 위탁 주는 게 저는 낫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 부분을 시에서 재정을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넣어주는 게 없잖아요. 그만큼 일단 경영 효율은 우리가 좋은 거고 유리한 거고 다만 운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거는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있느냐 시가 운영하는 체육관이 좋고 우리가 운영하는 수영장이 안 좋다 하는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제시할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재정 효율을 내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랑은 다르게 적자 보정 같은 걸 안 해주고 있어서 그만큼 이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구의 이득이지 국민들에게는 이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도 민간위탁 시스템에서 이렇게 유지하신다고 하면 그만큼의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인 대상은 늘어날 것이고요. 할인해줘야 되는 요인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가스료, 전기료 너무 급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수탁료로는 이분들이 지금 그 재정 적자를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의회에도 몇 번 찾아오셔서 얼마큼 힘든지 호소하고 가셨는데요. 민간위탁 시스템에서 지금 당장 해줄 수 없는 것은 현실이나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체육시설이 충분히 많았고 앞으로 개정동 체육시설, 과수원동 체육시설, 변동의 수영장 등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추가 체육시설이 많은 만큼 체육시설을 이대로 민간위탁했을 때 과연 적자 부분 혹은 할인액을 늘렸을 때 주민분들의 부담액과 구의 부담 혹은 개인 사업자의 부담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부분 혹시 고민해 보시거나 고민하실 예정이 있으실까요? 네, 고민은 하죠. 당연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입찰을 보면은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그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고민은 더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니네가 일단 그거 알고 들어왔으니 감내해야 된다 이런 행정의 워딩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감내하고 있으나 힘든 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반영해주고 있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주민분들의 민원을 감내해야 되는 현장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 부분을 부총장님 깊게 생각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하여튼 의원님의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 자리에서 민간 위탁을 하는 그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리얼한 부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증진은 복지 차원으로도 이제 접근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어르신 수영장 문제도 말씀하셨고 앞서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 부정질문에도 파크 골프장이 왜 필요한지 어르신들 건강 증진에 굉장히 필요하다. 건강 증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충분히 크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지 차원으로도 분석을 해야 되는 차원이고 현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20년 전의 정부도 그렇고 문화, 체육을 복지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큰 대명제는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행정 효율로 가져가면서 일어나는 지금 문제 혹은 새로운 변화 시점인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예산 대비 지금 이 업체들이 얻게 되는 수익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민간위탁으로 바뀐 관저문예회관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년간 직영으로 운영했던 관저문예회관을 민간위탁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관저 주민들한테 더 많은 공연이라든지 개방을 함으로써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죠. 그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나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 위탁을 줬을 때 더 주민들한테 그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하는 그러한 로 보여지고 지난 문예회관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391명, 전체 512명이 설문 참여했는데 75% 대다수가 관저 문예회관에 민간 위탁을 함으로써 좀 더 전문성 있고 기획력이 있는 그런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연 장르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보여주신 거에 비춰보면 민간 위탁 관저 문예회관을 민간 위탁 한 거는 그거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 채용과 관련된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예, 투표구민 75%가 지지해준 사항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관저 운영회관이 더 좋은 수준으로 또 만족 높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지지만큼 거기에 따른 반발도 혹은 실망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효율과 또 전문성을 이유로 민가이탁을 하면서 실은 이렇게 서구 문화원 단독 입찰로 민가이탁이 정해졌어요. 단독 입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구의원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주위의 좋은 기관들이 우리 관저 문화회관에 지원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단독 입찰로 이렇게 끝내버릴 거였으면 이거 미리 내정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새롭게 관저 문화회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데 우리 주위에 응시할 만한 좋은 업체라든지 우리 구가 염두에 두거나 혹은 이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그림을 그릴 만한 지자체 내의 기관이 서구 문화원밖에 없었습니까? 그러게요. 뭐 미술협회라든지 뭐 또 다양한 예술 단체가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예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또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한 분야가 또 전체를 커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의원님은 이해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종합적인 어떤 문화 진흥을 맡고 있는 문화원에서 민간 위탁 사업자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 주신 내용을 제가 그 사전에 민간위탁 하겠다고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한번 보류됐었을 때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실은 업체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12년간 직영했던 곳에 새로운 또 우리가 그동안 문화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았던 만큼 들어올 만한 곳이 있을까?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답변서를 미리 주신 것 중에 32쪽입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 먼저 주신 답변을 보면 민간위탁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한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위탁을 진행하였으나 라고 기재를 해주셨어요. 이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그냥 유추해보면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설명해 주실 때 대덕구 사례를 많이 말씀 주셨어요. 대덕구 문화원이 대덕구 문예회관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서구 문화원을 우리 구청에서는 관저 문예회관 민간위탁 주고 싶었구나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염두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비춰졌나요? 그렇게 저는 비춰지네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러면 서구 문화원이 입찰하지 않았으면은 다시 직영하실 예정이었습니까? 아니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근데 그쪽에서 제가 이제 문화원이 그래도 문화와 예술 진흥을 종합적으로 하던 그 문화원 정도 이렇게 대표성 있게 오면은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검토하실 때 문화원이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부총장님? 내정은 아닐지언정 염두에 둔 것은 문화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황상. 그게 잘못됐다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부총장님. 그렇죠? 염두에 두신 건 맞죠? 아니 뭐 그 정도 되면 뭐 할 수 있죠. 가능하겠다 정도 예. 생각인 거죠. 예, 그렇게 더 염두에 그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가지고 오는 그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런 단체 중에 그 국가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비영리 단체여야 합니다. 근데 그런 단체 중에 비영리 단체가 실은 우리 주변에서 찾으려면 많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체육시설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어도 되는데요. 이 관절문화회관의 특성이 있어서 비영리 단체로 한정하다 보니 더군다나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서구 문화원밖에 대상자가 될 수 없었고 그렇게 신청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안일하게 구해서 행정을 하는 바람에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 터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월 15일자에 관저문화회관 관장이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채용 면접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 보시고 부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난감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불거진 채용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민간위탁 업무 체결하셨을 때 보도자료를 보면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앞서서 체육시설과 일맥이상통합니다. 민간위탁하는 주요한 사유로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든지 문화 향유의 기회 등보다는 일단 우리 군은 관리 효율성과 운영 비용 절감을 제일 주요하게 뽑으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우리 행정이 효율과 효과, 비용 절감을 가져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 사각지대, 관리 누수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매우 큰 아쉬움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무너져 있는 국민들이 무너진다고 느끼고 있는 행정 사각지대 어떻게 쇄신하시고 개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검토 끝난 대로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물고 또 민간위탁 시설 지용 채용 절차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서 관제문예회관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사례가 과연 여기 한 군데뿐이었을까 하는 주민 의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확신과 확답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른 민간위탁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제도 차원으로 가능한가요? 그럼 노력을 해야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제도 방안이라든지 규제 방안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사태 발생한 지 지금 2주가 넘게 지났는데 그런 행정적 노력의 고민은 지금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적으로 지금 책임 부분이 추궁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관제문예회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여쭤보는 겁니다. 제발 이런 일이 생기지 안 해야 되겠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이 어쨌든 여건이 어쨌든 그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이고 그건 기본인데 그 부분이 간과됐던 부분은 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본인데 실은 이게 우리 구청 내부 감사라든지 검토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이 발표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군은 이 문제를 언제 확인했을 것인가 하는 그 안타까움? 실은 예방접종 맞았다라는 그런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가 알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행정 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간위탁 시설은 과연 이런 문제가 없을까? 앞으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어려우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용입니다. 채용. 기사인데요. 뒤바뀐 합격자,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행태 동아리. 시 감사로 지금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구청 내 기간제 부적정 채용 적발입니다. 내용은 아시죠, 구청장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기사 보시고 이때는 구청 내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때 제가 좀 상당히 질책했던 바가 있습니다. 질책하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디까지 하셨나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질책을 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해결할 것은 무엇인지 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양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일단 따라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그 평가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공고될 때 있지 않았던 평가를 실제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그 기간제 근로자가 먼저 있던 그 현재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거나 또 면접과 서류 점수를 할 때 면접위원들이 평균 내 가지고 그를 서류 점수하고 합쳐야 되는데 면접과 서류를 합쳐가지고 잘못 계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제가 유념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세세한 개선 방안은 고민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엑셀 잘못 누를 수 있죠. 실수했을 때 이것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중간 과정에 시에서 감사할 때까지 어느 곳에서도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가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채용이 절차가 있고 관리하는 분명한 규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발견될 때까지 자체적으로는 발견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시스템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자체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못했고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 수립이라든지 서류 및 면접 전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련된 서류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해서 채용의 공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사안들을 저는 채용 비리라고 보는데 부총장님 이 일련의 건들을 다 채용 비리라고 규정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채용 비리적 성격이 있어서 그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관련자 책임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이 있죠. 부총장님 이거 규정 알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혹시? 주요 내용은 제가 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규정대로만 했으면 이러한 채용 비리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어디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구체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좀 더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을 제가 주요한 부분을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읽어보셨으면 즉시 지금 우리 구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아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뭔지 인지가 되시나요? 예, 그 부분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도 오늘의 이러한 사태들 모두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비리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기사가 최근에 너무도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 입찰 비리 사건입니다. 채용 비리 3건에 지금 입찰 비리까지 해서 지금 연말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서구를 검색했을 때 기사를 봤을 때 암담합니다. 청장님 이 부분 구청장님 최측근입니다. 구청장님 당선되셔서 들어오셨을 때 같이 들어온 비서실장인데요. 이거 구청장님 이런 사건 아셨습니까? 이렇게 행위하신 거를 구청장님 바로 같은 옆 사무실 같이 계셨는데 모르셨습니까? 어쨌든 저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그런 비리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제가 감독자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무한한 유감을 표현해 주시고 무한히 죄송함을 국민께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공직기강 회의가 구청장 최측근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 지금 최고 수장으로서 너무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첫 해부터 지금 해까지 제가 현 부정질문 5번을 하는데요. 그 중에 3번 정도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부정질문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저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이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분 지금 기사 나고 직후에는 자리에서 배제됐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지위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은 퇴직된 상태입니다. 재판 중 혹은 수사 중인데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늘 지역 기사에서도 어공 늘공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어공은 잘못을 했을 때 자리를 이탈하면 그만이고 늘공은 남아서 죄를 받게 된다. 지금 어공 그렇게 보내줘 버리면 수사 결과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책임 추궁, 피해 추궁 가능한가요? 그렇게 놓아줘도 되는 건가요? 면직된 상태고요. 공무원 재직 시에 있었던 비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겁니다. 부가 할 수 있나요? 우리 부가 확실하게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 보고 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저도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사법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부정질문 딱 중간 절반에 들어섰는데요. 그 뒤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이 있으실 예정이니 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부총장님 공정과 상식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한 파리올림픽 그 후에는 꿈을 쫓으며 내달린 금빛 청년들의 기성사회, 왜곡된 단체 문화를 향한 외로운 외침도 있었습니다. 파리올림픽과 대전 서구, 결론은 공정과 상식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될 만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오늘 부총장님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꿈과 희망이 있는 서구,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구 강조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불공정 채용, 어린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서구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장님의 3년의 구정이 공직선거법 재판, 위탁선거법 재판에 이어 최측근 비서실장의 입찰 비리 그리고 구청 채용 비리 등 비리 행정으로 점철되는 것에 매우 큰 유감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러한 사태들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께로 향함을 명심하여 부디 남은 임기 동안 구정 정상화와 상식의 회복을 통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자신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신 1천여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이상으로 부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